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어느덧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계속된 흐린 날씨로 여름이 확실히 저 멀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쌀쌀한 바람을 느끼면서 조금씩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지난주 저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요. 첫째가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데 더불어서 둘째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것을 증명해야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하루 정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선별진료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도착했었는데 이미 30여 명이 저보다 먼저 앞에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동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특별히 발열이나 이상 증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걱정되고 떨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지던지요. 죄의 사슬은 마치 이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절망과 고통으로 붙들어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코로나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도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힘차게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지휘관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대인들의 고발에 배후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안내를 받아 그들 앞에 섰다.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내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다. 그러다 보니 큰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 쪽의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나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해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감성 돋게 하는 영화입니다. 비도 오고 나른한 저녁이 되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감성에 젖어들기 좋은 시간이죠. 특히 오늘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밤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네, 기분이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들은 주로 로맨스 영화들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릴 영화도 비록 신앙적으로 보거나 생각할 점들이 있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지만 로맨틱 영화의 클래식으로 지금도 손꼽히는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랜트 주연의 노팅힐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려 1999년 21세기 전에 개봉했던 1999년 7월에 개봉했던 영화로 2019년 4월에 재개봉했던 적도 있습니다. 로맨틱 장르 영화의 대명사인 배우로 꼽히는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 그 두 사람의 젊은 시절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요즘 10대, 20대들은 이 두 배우를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사랑이라는 그 순수한 감정이 참 아름답게 묘사되는 감성을 자극하는 또 기혼자분들에게는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 웨스트 런던의 노팅힐 지역에 사는 이혼남 윌리엄 테커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휴 그랜트가 연기한 이 남자 주인공은 노팅힐 실제 지명이죠. 노팅힐 그 시장 그 한쪽 구석에서 아주 조그마한 여행 서적 전문 서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의 괴상한 친구인 스파이크랑 함께 동거하면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영화 배우, 미국 배우로 나오는데요. 애너 스콧이 우연히 그의 서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이 영화는 남자들을 위한 신데렐라라고 불릴 정도로 평범한 한 남자가 유명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로맨틱 영화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남녀가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우연히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쏟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 여배우를 이제 남자가 자기 집에서 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막 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 만남과 사랑 그리고 오해, 헤어짐, 재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확인, 해피엔딩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로맨틱 영화의 정석입니다. 제가 꼽는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은 마지막에 그녀와의 현실적인 그 조건 차이를 극복할 자신이 없어서 이 여자 주인공이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조건 차이를 난 극복할 자신이 없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절했지만 거절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죠. 그래서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막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말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애나는 영국에서 마지막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영화 초반에 보면 기자인 척하면서 인터뷰하는 척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또 똑같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마지막에도 그녀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서로 오가면서 둘이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옆에서 보던 기자들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두 사람을 향해서 막 셔터를 엄청 막 누르면서 사진을 찍고 막 질문을 퍼붓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클로즈업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그 장면, 이렇게 딱 서로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이 영화의 유명한 OST, 아마 이 영화는 안 보셨어도 이 영화 OST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야. She라는 영화, She라는 그 노래, She maybe don't, 네, 가사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노래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장면이 조금 더 나오지만요. 네, 그렇게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팅힐을 추천드렸는데요. 항상 뭐 생각할 주제나 교훈 있는 영화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오직 감성, 특히 사랑이라는 이 기분을 몽글몽글하게 하는 그런 감성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 분들께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면 음식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네, 비가 오고 쌀쌀한 날에는 짬뽕이나 칼국수 같은 이 면 음식이 좀 땡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면 음식 월드컵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면 음식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결, 울면 대 볶음라면. 네, 요즘 이 볶음라면류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 뭐 진짬뽕 볶음면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게 대세긴 하지만 울면 대 볶음라면인데 저는 울면을 가끔 먹습니다. 이 울면이 꽤 괜찮거든요. 특히 이런 쌀쌀할 때 먹어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 자, 짬짜면 대 잡채. 짬짜면은 다 아시죠?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같이 있는 거. 잡채. 짬짜면. 저는 이렇게 반반 나눠진 짬짜면 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온전히 한 종류 먹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채를 선택하겠습니다. 당면을 또 좋아합니다. 제가. 볶음 쌀국수, 기스면. 볶음 쌀국수는 팟타이 이런 거 종류 이야기하는 거죠. 기스면은 제가 많이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볶음 쌀국수 하겠습니다. 또 팟타이 또 맛있게 하는데 먹으면 백짬뽕 대 콩국수. 뭔가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매운 건 안 땡기고, 그때 백짬뽕이 딱 좋고, 여름철 특히 콩국수 아주 매력적이죠. 저는 콩국수 참 좋아합니다. 콩국수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비빔면 대 베트남 쌀국수. 둘 다 괜찮죠. 특히 비빔면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아주 환상적이고, 비빔면 항상 그 하나만 끓이면 부족한 거 아시죠? 두 봉지 끓이면 또 많고. 하지만 항상 맛있는 비빔면,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이 쌀국수도 사실은 잘 질리지 않는 그런 메뉴 중 하나인데 저는 베트남 쌀국수 하겠습니다. 쌀국수가 잘 질리지 않는 짬뽕 대 칼국수. 특히나 비 오는 날에 제일 땡기는 두 개, 거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두 종류인데, 짬뽕이랑 칼국수. 저는 요즘은 짬뽕이 조금 더 땡겨서 짬뽕을 선택하겠습니다. 볶음 우동 대 짜장 라면. 뭐 짜파게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볶음 우동 대 짜장 라면. 제가 우동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볶음 우동보다는 짜장 라면이, 그냥 국물 우동이 저는 사실 더 좋아서. 비빔 당면 대 메밀국수. 당면을 좋아하지만 메밀국수가 또, 특히 저는 이렇게 적셔 먹는 그 메밀 소바라고 그러죠. 그거 참 좋아합니다. 메밀국수 선택하겠습니다. 면 음식 월드컵 8강전, 이번에는 메밀국수 그리고 볶음 쌀국수. 이거는 메밀국수. 메밀소바 좋아한다고 했죠. 메밀국수. 짬뽕 대 베트남 쌀국수.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죠. 네, 짬뽕. 울면 대 콩국수. 울면도 제가 좋아하지만 또 콩국수가. 짜장라면 대 잡채. 이거는 짜장라면이죠. 짜장라면 그 파김치 계란 후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먹고 싶네요. 메밀국수 대 짜장라면. 메밀국수는 맛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름 한철 약간 그 제한적인 게 있어서 짜장라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짬뽕 대 콩국수. 저에게는 참 어려운 선택인데 이것도 역시 이 콩국수가 여름 한철에 주로 먹는 메뉴니까 저는 짬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짜장면 대 짬뽕 대결이 됐네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건데, 짜장은 또 라면이에요. 또 짜장면과 달리 짜장라면, 짜파게티 뭐 이런 게 주는 그 매력이 또 다르거든요. 짜장라면 대 짬뽕. 저는 짬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해보니까 사람들 댓글이나 이런 게 라면은 못 참지. 네. 보니까 라면도 나왔나봐요. 짬뽕은 또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가 라면, 2위가 냉면, 3위가 짬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의 면음식 월드컵 최종 우승 바로 짬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면음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지금 먹고 싶은 그 면음식이 뭔지 오늘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오늘 저녁에 그 면음식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도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고 조금씩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주도적으로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쉽게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올해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떠오릅니다. 위기의 때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함께 은혜의 때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쟁이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